면접 없이 합격한 그 자소서 전체 비용 얼마나 들었나요? 저는 중국어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지만 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개 다 준비를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만 교환학생 인서입니다. 대만에서 행복한 1년을 보내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있는데요. 저도 교환학생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끼려온 교환학생 Q&A 영상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이고요. 4학년에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중국문화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교환학생 지원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마다 선발 과정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본인 학교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파견 반년에서 1년 전에 선발이 되는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 공고가 언제쯤 떴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전에 선발을 했고 학점 그리고 어학 성적 자소서, 그 외 가산점 등이 있었고요. 1차가 서류 심사, 그리고 2차는 필요할 시 대면 면접이라고 했는데 저는 면접 연락이 안 오길래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당당히 교환학생에 합격을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원한 학교가 미달이어서 나를 붙여준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면접을 보고 온 친구도 있었고 자소서를 쓰기 시작할 때 저는 좀 막막했거든요.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고자 면접 없이 합격한 그 자소서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처음 자기소개를 했을 때 국어국문학과가 교환학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국어국문학과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디스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어일문이면 일본으로, 불어불문이면 프랑스로 가는 게 맞는데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한국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는 게 약간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면접관님들을 설득한다는 마인드로 내가 왜 교환학생을 가야 하는지를 어필하려고 했어요. 제 자소서를 보시면 크게 4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전공 과목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들면서 제 진로에 대해 서술을 했어요. 어떤 과목에서 유학생과 함께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를 계기로 이런 꿈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글을 읽는 면접관 분들은 무슨 전공 과목이 당연히 무슨 과목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과목명과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쓰면 좀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래 후술된 내용에도 과목명을 정확하게 명시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환학생이 나의 진로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대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명을 언급하면서 이 강의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마냥 근거 없는 예측이 아니라 저의 과거 경험, 특히 제 전공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제 전공과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부터는 본교 학생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 제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들려주면서 좀 감정적으로도 설득을 하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나 학교를 위해 이만큼 열심히 일했어 라는 거를 약간 좀 생색을 좀 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슬쩍 끼워 넣으면서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잘 하고 오겠다라는 포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준비물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준비물은 비자. 대만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간다는 전제 하에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웬만한 건 현지에서 다 조달이 가능하니까 여권, 핸드폰 충전기, 지갑, 해외 사용 가능한 카드는 당연히 챙기셨을 거라고 믿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 이렇게 제 1년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현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전 지갑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은 일본과 동일하게 110V를 사용해서 돼지코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멀티탭
잊지 마세요. 날씨가 따뜻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겨울에는 또 은근 쌀쌀하기 때문에 대만이 아니더라도 더운 나라에 가시든 추운 나라에 가시든 항상 반팔과 긴팔 겉옷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2월쯤에 대만에 가신다 하시면 긴팔 겉옷, 맨투맨, 후드티 같은 따뜻한 가을 옷 정도 많이 챙겨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금방 더워지기 때문에 선크림과 우양산 무조건 챙겨 오셔야 됩니다. 옷이나 수건이나 속옷 같은 자잘자잘한 것들은 다 잘 챙기셨을 거라고 믿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비용 얼마나 들었나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얼마 들었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목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자용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증명사진이랑 크기가 달라서 비자 받으시려면 비자용 사진 찍으셔야 하고요. 저는 19,000원 들었네요. 비자 발급비는 우편 수령으로 해서 91,000원. 개인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 보험, 유학생 보험을 1년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11만 9,880원.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타이완 달러로 16,890원. 한국 돈으로 대략 70만 원 정도고요. 공항에서 유심 365일짜리 사서 타이완 달러로 7,000원. 한국 돈으로 29만 7,850원 들었고요. 기숙사에서 쓸 이불 베개 세트 2,200원. 1년 이상 머무는 사람들을 위한 거류증 신청 비용 1,000원. 한 달 생활비는 4에서 50만 원 정도고 워낙 가깝다 보니 항공권이 비싸지는 않은데 저는 항상 편도로만 끊었기 때문에 편도에 20만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 가끔 수화물 추가. 수화물 추가하면 대략 한 7만 원 정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기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KTX 같이 하이스피드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내 중국어로는 까오티에거든요. 까오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어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대학생 할인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영어 버전에는 안 나와서 꼭 중국어 버전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까오티에 타실 때는 대학생 할인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어떤가요? 지난 브이로그에 나왔다시피 저는 기숙사에 거주를 했었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는 4인실 혹은 6인실에 랜덤 배정되게 됩니다. 2학기 때부터는 같이 살고 싶은 룸메 4명을 모으면 4인실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방 안에는 1층 책상, 2층 침대로 이루어진 벙커 침대 4개만 있고요. 화장실, 샤워실은 모두 공용이었습니다. 따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보통 외식을 했는데요. 주로 쯔쯔찬이라고 불리는 학식, 편의점 혹은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외식 물가는 워낙 저렴해서 편의점 도시락 먹는다 이러면 4,000원? 한 끼에 비싸게 먹어도 9,000원 내외. 치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만은 솔직히 여행 난이도 최하로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만큼 너무 안전하고 또 다들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십니다. 대만 짱! 너무너무 안전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강 신청은 디지털 반, 아날로그 반인데요. 한국처럼 예비 수강 신청도 가능하고 수강 신청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 수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수강 신청할 수 없게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막 빌넛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는 학과 사무실에 찾아가서 프린트된 종이 양식을 받아서 학번이랑 이름, 교수님, 성함이랑 과목 쓰고 서명을 받아서 그 종이를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출석도 직접 호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사인시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그냥 이렇게 서명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다 아니지. 아마 모든 대학교들이 개강 첫 주만 수강 전정 기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대만 학교에서는 첫 주에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전정까지 하고 중간고사 기간 때쯤에 한 번 더 수강 전정 기간이 있더라고요. 강의가 반 정도 진행된 상태이다 보니 수업을 추가할 수는 없고 드랍은 가능합니다. 너무 좋아. 내가 이 수업을 좀 듣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던 방향성이 아니라던가 좀 수업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드랍을 하는 거죠.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시스템이 한국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업은 영어인가요? 중국어인가요? 외국인 학생들이 다 같이 듣는 기초 중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들은 항상 전부 중국어로, 올 중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저는 국어국문학과 학생이고, 그리고 중국문화대학교에는 한국어 문학과가 또 따로 있어서 저는 다행히 한국어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교환학생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해서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저처럼 중국어 못하는 친구들도 좀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중국어 얼마나 하셨나요? 참고로 저희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도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대만 오기 전에 중국어 학원 딱 2달 다니다가 왔습니다. 성조랑 병음 읽는 법 배우고 왔어요. 사실 지금도 중국어를 잘하진 못합니다. 그냥 생활 중국어, 생존 중국어 정도? 생활도 아니고 생존 중국어 정도 합니다. 문화 차이 느끼신 적 있나요? 같은 아시아 국가라서 그런지 문화 차이가 막 엄청 크게 느껴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되게 의외로 제가 신기했던 부분이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정말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택배 받고 카페처럼 음료 만들고 보조 배터리 대여해주고 여기까진 뭐 평이하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금도 편의점에서 내고요. 콘서트 티켓도 편의점에서 받고요. 심지어 티켓팅도 편의점에서 할 수 있고요. 정말 모든 걸 다 편의점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나치는 사람들이랑 눈을 잘 안 마주치잖아요. 눈 마주치면 피하고 좀 안 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야,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눈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거나 스몰 토크 하는 정도도 있는데 대만은 약간 중간이랄까요? 눈을 마주치긴 하는데 말은 안 거세요. 이렇게 쳐다보죠. 나를 막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대만에서 유학하시는 유학생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을 그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 어떻게 사귀나요? 교환학생은 어학연수와 달리 실제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한국 캠퍼스 내에서 모르는 외국인한테 말 걸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저는 제 버디 말고는 없어요. 비슷합니다. 어학연수는 안녕 이런 느낌이었다면 교환학생은 흔히들 생각하는 그냥 대학교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강의실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강의실에 아는 친구들끼리 다 이렇게 3, 4, 5 모여 앉아있고 근데 나는 이방인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친구 사귀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 첫날에 땡땡 수업 들으러 왔는데 여기 이 강의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 물어보고 말 먼저 걸고 한국에서 약과 같은 거 사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도 나눠주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지만 사실 먼저 말 걸면 대답은 또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성이 좀 더 필요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 생활 중 재밌었던 활동이 있나요?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동아리도 있고 학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요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친구들이랑 복작복작 이렇게 요리해 먹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학교 수업 중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어서 실제로 대만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서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목도 들었었고 한국어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1대1 멘토링 버디 프로그램도 참여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실제 대학이다 보니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게 많아서 꼭 다양하게 참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환학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혹시 우리 학교와 연계된 학교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국가가 없다거나 가고 싶은 학교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 아프게도 교환학생에서 불합격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써먹으면 좋을 방문학생이라는 제도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짧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문학생이 뭔가요? 방문학생이 교환학생과 다른 점은 뭔가요? 교환학생은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만 학생들이 교환하는 거라면 방문학생은 우리 학교와 연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교환학생은 학교 대 학교로서 자교 측에서 교환학생을 선발해서 상대교와의 행정처리를 모두 해주시고 등록금도 자교에 납부를 하고 학점 인정도 가능합니다. 그와 반대로 방문학생은 개인 대 학교의 형태가 됩니다. 학생이 직접 학교에 컨택을 해야 돼요. 무슨 학교가 있고 무슨 학과가 있고 어디 학교에 가고 싶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지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걸 학생이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행정 처리는 학생 개인이 해야 하고 등록금 납부도 물론 상대교에 합니다. 보통 방문학생은 등록금이 저렴한 유럽권, 특히 독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학점 인정을 해줄지는 학교의 재량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후에 방문학생으로 독일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합격 레터는 받은 사람으로서 이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문학생 제도가 있는 학교를 리스트업합니다. We are Freemover라는 프리무버를 위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되고 네이버 블로그, 각종 블로그에 방문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거기 있는 학교들로 이제 쭈르르르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은 얼마인지, 개설 학과는 뭐가 있는지, 기숙사는 제공이 되는지, 신청 마감 일자는 언제인지, 필요 서류는 뭐가 있는지, 또 특이사항이 뭐가 있는지, 특히 관계자 이메일, 쭈르르르르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세 번째, 메일링. 저 이 학교에 프리무브로 가고 싶습니다. 관계자분들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제출하고 합격 레터를 받게 되면 등록금 납부하고 가시면 됩니다. 수시나 수능 원서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학교에 전부 다 메일링을 넣어도 되는데 학교마다 방문학생 지원을 받는 시기가 다 달라서 그 스케줄 조정도 해야 되고 자기소개와 이력서까지 모두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개 다 준비를 해본 사람으로서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학연수는 비용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고 언어 수업 중심이라서 말 그대로 언어 자체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체류 기간도 본인이 직접 조절할 수 있거든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옵션이라는 거. 어학연수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환학생은 대학생 신분일 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서류 절차 측면에서 간편하고 수업을 들으면 그대로 학점 인정까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방문학생은 내가 원하는 학교를 직접 컨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대신 혼자서 컨택, 일정 조율,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까지 전부 준비를 해야 돼서 다소 조금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방문학생은 좀 꼼꼼하고 적극적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환학생은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해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생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고학년이거나 관련 없는 전공이라서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를 보면서 쟤도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런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변 드리기 때문에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